안녕하세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철 회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에서의 2일 운동 에너지 정리, 강체의 굴림 운동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회전하는 강체의 운동 에너지는 입자들의 집합으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i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I/VI의 제곱 이 식으로부터 회전하는 강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러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므로 시그마 2분의 1 MI/VI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앞에서 다룬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을 대입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시그마 MI RI의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이때 이 시그마 MI RI의 제곱은 관성 모멘트 I이므로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림은 1.5를 회전축으로 점 P에 힘 F를 가해서 미소변이 ds만큼 회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힘 F가 물체의 한 미소일 dW는 F.ds입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므로 두 벡터의 크기와 차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ds의 이 값이 ds이고 ds에 f sin 파이를 곱해도 됩니다. f sin 파이는 이 힘 F의 접선 방향 성분이 f sin 파이 이면서 또는 힘의 변이 방향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벡터의 사이값을 세타라고 하면 내적했을 때 f 크기 곱하기 ds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도 될 텐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여기서 이 각을 파이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파이가 90도이므로 세타 대신에 90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니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변이 ds는 호의 미소 길이므로 ds는 r d세타입니다. 힘 F가 물체의 한 미소일은 f sin 파이 곱하기 r d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힘 F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rf sin 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rf sin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소일 dw는 타우 d세타가 됩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내적인데도 불구하고 두 벡터의 사이각이 아니라 좀 다른 각을 이렇게 나타내서 사인 코사인 세타가 아닌 사인 파이로 나타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토크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w는 토크 d세타가 됩니다. 병진 운동에서 우리 미소일은 F, dr 이었는데 이 각각의 물리량을 회전 물리량으로 대응시키면 힘은 토크, 변위, dr은 d세타가 되는 것으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힘 F가 한 일률은 dt분의 dw는 타우 dt분의 d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t분의 d세타는 우리가 오메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회전하는 강체에 전달되는 일률 P는 타우 오메가로 나타내게 됩니다. 병진 운동에서 외력이 한 일만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회전 운동에서도 외력이 한 일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타우 즉 R자 토크는 I 알파 식이 성립하는데 이때 이 알파는 정의로부터 dt분의 d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체인 룰로부터 dt분의 d 오메가는 d세타분의 d 오메가 dt분의 d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d세타를 소거하면 dt분의 d 오메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t분의 d세타는 이제 오메가이므로 이렇게 뒤에 보면 I d세타분의 d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미소일은 타우 디세타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타우 이 항에 I 디세타분의 d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렇게 디세타가 소거되면서 미소일 dw는 I 오메가 d 오메가가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식 각각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R자 2이 되고 우변은 I 오메가 D 오메가를 적분하는데 I는 상수고 오메가 D 오메가는 오메가에 대한 1차 함수이므로 2분의 1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오메가 I부터 나중 오메가 F까지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I 오메가 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I 오메가 I의 제곱이 됩니다. 이를 회전 운동에 대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항이 조금 전에 바로 회전 운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즉 우변 자체가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병진 운동에서는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아서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특히 병진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배웠는데 일반적으로는 외력이 물체의 한 일은 전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의 합의 변화와 같습니다. 회전 운동은 물리량부터 병진 운동과 대응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진 운동에서 속력 V는 회전에서 각 속력 오메가와 대응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간에 미분한 병진 가속도 A는 회전에서는 각 가속도 알파로 대응됩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 F는 ma는 R자 토크는 I알파로 대응됩니다. 즉 힘 F는 토크와 대응되고 질량 M은 바로 관성 모멘트 I로 각각 대응됩니다. 그리고 A는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은 회전에 관련된 물리량으로 대응시키면 이렇게 동일한 공식, 즉 각 가속도 알파가 일정할 때 만들어지는 공식으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력이 한 일은 병진 운동에서는 F dx로 나타내는데 회전에서는 W는 타우 디세타입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도 병진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때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질량은 관성 모멘트, 속도는 각 속도로 바꾸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즉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입니다. 일률도 병진에서는 P는 FV인데 회전 운동에서는 P는 타우 오메가임을 유도해 봤습니다. 각 운동량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병진 운동에서의 선 운동량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병진에서의 선 운동량 P는 MV로부터 각 운동량은 기호로 라지 L을 쓰고 라지 L은 I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R자임 F는 MA 대신에 DT분의 DP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R자 토크는 DT분의 DL, 즉 단위 시간당 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음을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함께하는 굴림 운동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굴림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순수 굴림 운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통이 호의 길이 S만큼 구르면 물체의 변이 역시 S만큼 변합니다. 이때 이 S의 크기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R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 중심 같은 경우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은 이 해당 시간 동안 위치가 처음 0에서 이렇게 나중 위치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VCM은 그 정의가 DT분의 DS이고 이때 이 S가 바로 변위이므로 이 S에 R 세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R 반지름은 상수이므로 R 곱하기 DT분의 D세타가 되고 DT분의 D세타는 오메가이므로 VCM 즉 질량 중심 속도는
라지 R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의 가속도 ACM은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므로 DT1의 dVCM인데 여기 VCM에 라지 R 오메가를 대입하면 라지 R은 상수로서 나오고 DT분의 D 오메가, 즉 DT분의 D 오메가는 우리가 알파라고 정의하므로 ACM은 라지 R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유도한 관계식 VCM은 라지 R 오메가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V는 R 오메가는 이 두 식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V는 R 오메가 밑에 있는 이 식은 회전하는 물체 순수 회전할 때 그 물체 내 특정 지점의 선속도의와 각속도 오메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VCM은 라지 R 오메가 이 식은 물체가 순수 굴림 운동을 할 때 질량 중심의 속도는 물체의 반지름과 그 물체의 각속도의 곱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굴림 운동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순수 회전 운동으로 질량 중심은 정지한 상태면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시 최상단 지점은 오른쪽으로 속력 V는 라지 R 오메가이고 6시 최하단 지점은 왼쪽으로 속력 V는 라지 R 오메가입니다. 또한 구르는 물체를 따라 속력 VCM으로 움직이는 기준 틀에서 관찰하는 물체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즉 구르는 물체와 같은 병진 속도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물체는 순수 회전하는 것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순수 병진 운동으로서 물체의 모든 지점이 오른쪽으로 VCM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순수 회전 운동과 순수 병진 운동을 합하면 순수 굴림 운동이 됩니다. 물체 위치별로 속도를 보면 면과 이렇게 구르는 원통이 접하는 점, P점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라지 R 오메가였고 순수 병진 운동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라지 R 오메가였으므로 더하게 되면 바로 그 속도 값이 0이 됩니다. 즉 해당 이 점은 순간적으로 속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 중심 속도를 갖습니다. 또한 12시 최상단 지점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VCM이라는 속도를 가졌으므로 R자 속도는 2VCM이 됩니다. 달리는 자동차 바퀴 사진을 한번 보면 지면과 닿아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선명하게 나오고 바퀴의 윗부분은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굴림 운동은 지면과 닿은 부분은 속도가 느리고 바퀴 상단으로 갈수록 그 순간 더 빠르게 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물체가 점 P에서 지지되어 P를 지나는 축에 대해 회전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순수 구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병진과 회전의 합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 P라는 이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순수 회전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I는 바로 이 P점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IP는 우리가 배웠던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 라지 R 제곱의 합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식은 MD 제곱인데 여기서 이 D 값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바로 라지 R이므로 여기 D에 라지 R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2분의 1 IP 오메가 제곱인데 IP에 ICM 더하기 MR 제곱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VCM은 라지 R 오메가였으므로 그 식을 여기 두 번째 항에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라지 m의 VCm의 제곱이 됩니다. 즉 구르는 물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 항을 보면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과 2분의 1 MVCm의 제곱의 합인데, 첫 번째 항은 바로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질량 중심 속도에 해당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 합과 같습니다. 즉 이렇게 순수 굴림 운동이라는 건 순수 회전과 순수 병진 운동의 합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에너지로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구르는 물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속되며 구르는 운동은 구와 경사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 R자 토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마찰이 없어 토크가 없다면 물체는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인 경사면 위에서 정지 상태에서 놓인 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경우 경사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경사면 위쪽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이렇게 경사면 위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가해져야 물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토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즉 정확하게는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R자 토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촉점 같은 경우는 매 순간 표면에 정지해 있으므로 물체 변형을 무시하는 강체라면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은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마찰력이 가해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마찰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F.dr에서 바로 힘 방향으로의 변이가 있어야 바로 그 힘은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앞 슬라이드에서 물체가 순수 구름 운동을 할 때 이 접촉면의 이 점에서는 매 순간 속도가 0이라고 했으므로 바로 변이가 없어서 마찰력은 이 회전하는 이 구르는 물체에 한 일이 없어서 걔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순수 굴림 운동이므로 VCm은 라지 R 오메가를 사용하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체의 전체 운동 에너지를 앞에서 다룬 이렇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즉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 에너지와 2분의 1 MVCm, 즉 병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라지 R분의 VCm으로 바꾸게 되면 이 전체 운동 에너지를 VCm에 대한 함수로 통일해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처음 상태가 바로 정지 상태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라지 R 제곱분의 ICM 더하기 M VCm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0 그리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으로 0으로 잡으면 나중은 0 마이너스 라지 M GH는 0으로부터 이렇게 H만큼 내려왔을 때 이 강체의 속도, 질량 중심의 속도 VCm은 1 더하기 MR 제곱분의 ICM 분의 2GH의 2분의 1승을 곱하는, 즉 전체 루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물체의 부피를 무시해서 회전 운동을 무시한다고 하면 ICM은 0이 되어서 바로 VCm이 루트 2GH가 되어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다룬 결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지름과 질량이더라도 질량 분포에 따라 관성 모멘트는 다르다고 했는데, 관성 모멘트 ICM이 클수록 VCm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에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지는데,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회전 운동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 및 회전에서의 일 운동 에너지 정리와 병진과 회전이 합해진 굴림 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 대표 예제 6문제 중에
세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